자, 안녕하십니까. 성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조금은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주식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죠.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좀 유머를 넣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유머를 넣어가지고 재미가 없으면 오히려 썰렁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내용 자체가 이제 게임 트렌드와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연령대와 무관하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조금 나름대로 성인 부분들에서도 좀 넘어가신 아주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좀 접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면은 게임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보느냐 보시면은 머릿속에 게임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제 이 이미지 캡처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캡처여서 그래요. 사람 머리에 게임만 들어있진 않겠죠. 뭐 머리에 아예 게임 조이스틱 연결돼 있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보니까 딱 자세가 스마트폰 같아요. 패드보다는 좀 작고 요즘 폰인 것 같아요. 화면이 큰 거 보니까.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연령층 낮은 청소년, 오히려 또 애들은 또 안 하고 어린애들은 안 하고 청소년층에 좀 즐기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가면은 이제 안 하는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그게 한 20년, 30년 정도 사이 기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또 PC 기반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이 사용이 좋지가 않았죠. 불과 뭐 한 지금 25년 전만 해도 486DS66이 이제 최신 모델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어린아이 심지어 이제 막 갓 태어난 애기는 못 보겠지만 유모차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애도 그 자그마한 손으로 그 무거운 휴대폰을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유튜브라든지 뭔가 그 애들 보는 걸 보고 있겠죠. 뭐 콩순이를 보던 뭘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정도로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만 올라가서 자기가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게임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죠? 게임을 해요. 그리고는 이 연령층이 이제 예전에는 게임을 좀 안 했던 연령층도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보급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초창기 모바일 게임의 애니팡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부터 사실 모바일 게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진보된 모바일 게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최고의 인기 게임은 여러분들이 롤이라고 하는 뭐 PC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또 뭐 워크래프트라고는 이제 PC 게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게임의 대중화가 모바일 게임으로 상당 부분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는 게임의 내용은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게 될 텐데요. 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다시 한번 다루느냐? 앞에 서두는 이제 장황한 얘기였어요. 왜 게임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느냐? 대중화돼 있다. 예전처럼 특정 연령층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만큼 폭넓게 어떤 유저층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 굉장한 대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대작들이 나오게 돼요. 모바일 대작 게임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고 또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형성되는 것은 어떤 특정 종목이 하나만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떤 정말 대박 게임이 하나가 나와서 어떤 게임 업체가 히트를 쳤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오면 동반적으로 그거하고 관련 없는데 게임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려볼 수 있는 게임 트렌드. 아직 뭐 겨울방학 시즌이 아닌데도 그걸 노릴 수 있는 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PC게임보다 대중적으로 더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그 중에서도 최대 대작이라고 하는 대형 게임사에서 신작들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NC소프트 리니지 2M. 뭐 사실상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 게임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게임 회사는 NC소프트입니다. IT계에서는 삼성전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임계의 삼성전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이죠. 기업이죠. 사실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대대적인 성장을 해오다가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리니지 M이라는 리니지를 모바일화한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NC소프트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리니지 M이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고 있다. 그 규모 자체가 몇 조 원에 달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야심차게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2 모바일, 리니지 2M을 곧 출시를 합니다. 현재 사전 예약이에요. 원래는 이제 조금 늦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달 15일 날짜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직 출시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1월이나 12월 사이 정도 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11월 중후반 안에는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리니지 M의 사전 예약이 들어갔을 때 사전 예약자 수가 최대 55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리니지 2M은 사전 예약을 하자마자 2시간 만에 모든 서버가 풀푸화가 돼 버리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인원 자체가 기본 500만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완료 시까지 700만 이상을 바라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리니지 2M을 지금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사이가 하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게임 업계에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겠죠? 리니지 2M이 나오고 정말 어떤 선풍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게임 관련주는 정말 큰 변동성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대감에 게임주들이 들썩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게임을 홍보하려고 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리니지 2M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를 알아보면 되겠고요. 뭐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6종족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종족마다 6개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종족마다 25개 이상의 직업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100개 이상의 직업으로 게임을 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게임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대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게임 트렌드를 어떤 큰 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신작이라는 거고요. 다음은 넥슨의 V4입니다. 리니지 M의 아성을 넘어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리니지 2M이 나와보진 않았지만 역대 나와 있는 모든 모바일 게임을 뛰어넘는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또 서버 기반이 충분하게 마련이 됐는지 1000명 이상이 동시 전투를 벌이더라도 렉이 단 1%도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어떤 여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그래픽이 좋더라고요. 최상의 그래픽으로 된 모바일 게임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렉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은 서버 간 공성전 부분들을 벌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능한 좀 힘을 모아서 만든 만큼 리니지를 정말 넘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전 예약 숫자는 아무래도 리니지 2M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초반 나오자마자 뭐 100만 명은 기본으로 넘었고요. 현재 뭐 200 정도 수준. 그리고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전체 서버가 풀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역시나 리니지에 비해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V4이기 때문에 기대도 있지만 뭐 우려도 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유저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니지만큼 몰리진 않고 있지만 역대급 사전 예약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넥슨의 또 하나의 신작도 역시나 우리가 게임 트렌드의 부흥을, 게임 업종 자체의 부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출시 날짜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11월 7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반달에서 한 달 사이 정도? 반달 정도 넘은 것 같네요. 과연 어떤 대작으로 정말 평가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나와서 갑자기 렉이 생기고 망작이 또 될 수 있을지 나중에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출시 예정의 사전 예약 중이니까 제가 평가를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달빛 조각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입니다. 지금 가장 고속 성장하고 있는 사실 기업 중에 한 기업이죠. 포탈 부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기본적인 메신저 부분이 대성을 하다 보니까 합병을 해서 종합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의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게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방식대로 즐기는 모험 달빛 조각사라는 말이 좀 들리시는데요. 그래픽이 앞선 두 게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르죠. 연령층을 좀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인들은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이미지예요. 그죠? 캐릭터가 다 애들 캐릭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노리는 게 성인 쪽보다는, 아까 리니지나 V4는 성인을 좀 노리는, 그리고 나쁜 얘기는 안 했지만 대폭적인 과금을 노리는 게임이라고 본다면은 달빛 조각사는 아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과금력에 대한 제한치를 크게 놓지 않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버그 조각사, 뭐 닭빛 조각사, 뭐 이미 조각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을 만큼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거의 미동도 없더라고요. 달빛 조각사, 아무튼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의 기대를 한번 해보고, 또 역시나 앞선 두 사전 예약 앞으로 출시 예정인 게임처럼 결국에는 게임 부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븐나이츠 2입니다. 세븐나이츠 2. 앞서서 우리가 달빛 조각사라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게임을 봤지만, 사실 달빛 조각사는 버그가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세븐나이츠 2는 이제 세븐나이츠 1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후속작이 나온 겁니다. 대작들이 게임이 나오다 보니 넷마블에서도 자신의 유저층을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세븐나이츠 2를 원래는 내년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븐나이츠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안다면은 많은 유저층이 알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최근 뭐 몇 달이건 몇 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걸로 생각하지만, 롤플레잉 게임 유저수 1위를 계속 1년 이상 지키고 있는 게임이 세븐나이츠였습니다. 그만큼 실제 하는 인원은 세븐나이츠가 훨씬 많았다, 리니지 M보다. 그 정도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집계 순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받고 있는 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계속 몇 달 동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M이 세븐나이츠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롤플레잉 이용자 수 중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븐나이츠 2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좀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출시하기 전 각성 버전을 먼저 출시를 했는데, 관련돼서 세븐나이츠를 한 5년 이상 한 유저가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5년 동안 뭐 가금을 대폭적으로 안 했어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5년간 내가 모아온 거를 한꺼번에 신규 유저한테 주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줬나 봐요. 그래서 나 이제 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파장이 과연 세븐나이츠 2에 어떻게 미칠지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 1 유저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또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사실상 모든 게임의 운영자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좌측부터 송재경 달빛 조각사 엑셀게임즈 대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게임즈 쪽하고 연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 김택신 NC소프트 대표가 보입니다. 국내에 내놓으라는 가장 대형 게임 관련 연계 신작들에 대한 대표들의 이제 발표들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세븐나이츠 2까지 가세할 경우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연말은 그야말로 대작 전쟁이 벌어지는 셈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달빛 조각사가 10일 출시를 했고요. 이번 달 10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1월 7일 날짜에 넷게임즈에서 V4가 나오게 되고 리니지 2M이 12월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나 보네요. 11월 후반에서 12월 정도에 나올 거라 보이는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돈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유저 돈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하는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게임 트렌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출입니다. 결국에는 유저 수가 많아도 게임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주가는 올라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저층이 많은데도 관련돼서 이제 넷마블이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세븐나이츠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출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저만 많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리니지M은 유저도 많고 매출도 잘 나는 구조의 사업 구조를 게임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 돼지 패키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일상 용어입니다. 어떤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니지M이 그 용어를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되는데 리니지M 이후로 나온 모든 게임들이 이제 그런 형식의 비슷한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매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리니지M이 워낙 매출 잘 내니까. 여기 보시면 이건 라이즈 오브 킹덤즈 이제 해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3위에 매출해 보시면 달빛 조각사가 올라온 게 보이십니다. 그럼 대박 난 거 아니냐? 자, 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죠? 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원래 매출이 반짝반짝 1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5위권에 있다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냐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출시를 했었던 뭐 에오스 레드도 아직 5위를 지키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앱스토어 매출에도 달빛 조각사가 현재 4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우선 매출은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그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이 부분이 카카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겁니다. 히트를 쳤었던 게임들. 하반기에 히트를 쳤었던 게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출시되는 예정작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 그거보다 먼저 출시를 해서 히트를 쳤었던 게임들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우선 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게임 중에는 이제 에오스레드가 있죠. 지금도 기본적인 게임 BJ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에오스레드라고 합니다. 달빛 조각사는 시작하자마자 며칠 있다 접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게임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이제 미스터 블루죠. 미스터 블루에서 이제 투자를 한 회사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먼저 출시를 했던 게 이제 로안 M입니다. 온라인 게임 로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로안 M인데 정말 인기를 끌었죠. 1위를 갖다가 리니지 M을 넘어서는 매출 기록까지도 발생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지금은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하지만 이 관련 기획회사인 중견게임의 플레이위드는 주가를 대박을 쳤었죠. 그만큼 게임에서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 또 기대감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대감과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선 빠르게 좀 종목들, 게임 회사들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들입니다. 뭐 NHN, 뭐 한 게임을 비롯한 거의 그런 마꾸나 뭐 이런 거에 유명한 게임, 게임빌, 그다음에 뭐 네오이즈, 넥슨즈 보이는데, 주로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영역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또는 그런 회사들의 지원을 해주는 서포트 업체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넷게임즈, 넷마블 보이시고요. 스페셜포스로 유명한 이제 드래곤플라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츠 보이죠? 그 다음에 베스파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죠. 썬데이 토즈 역시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하는 업체에 해당하고요. 여기 서메이지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 액션스퀘어 소프트웨어, 액토조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모바일 게임도 같이 하는 업체. 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제 있습니다. 큰 게임부터. 이런 게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자, 보시면 이제 플레이위드 주가가 보실 겁니다. 로안이 출시된 시점이 6이에요. 6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와 열광을 하고 매출이 팡팡팡 늘어납니다. 1위로 그냥 올라가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솔직히 만든 이 회사도 기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본전 이상만 쳤으면. 근데 대박을 치면서 돈을 버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시세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임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사실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스터블루 이거는 이제 에오스레드 쪽인데 보시면은 변동성이 에오스레드가 출시한 게 8월 후반인데 그 전에 미리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로아넴의 자극을 받아서 에오스레드도 히트를 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좀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달빛 조각사와 관련된 카카오,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종목으로 있는 거 아니니까 출시하고 나서 혹평에 휘달리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움직임이 없죠. 앞으로 매출은 잘 나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기대는 해보지만 좀 무겁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자, 넷게임즈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보시면은 가볍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죠. 하지만 신작 게임 V4에 대한 기대치, 뭐 넥슨이지만 넥슨 GT 또는 이 직접적으로 V4를 넷게임즈에서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넷게임즈의 주가를 본다면 앞으로 올라갈 기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점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리니지2M이 얼마나 매출을 줄지 상한가는 안 칠 겁니다. 추세형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기대치. 또 세븐나이츠, 넷마블 벌써 주가가 뭐 완전히 죽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신작 게임 기대치를 갖는 종목들의 주가를 받고 기존의 하반기 히트를 지금 쳤던 주가 종목들을 봤어요. 에스레드나 로안 M 관련주를 봤는데 특별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신작 대작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 높잖아요. NC소프트, 뭐 지금 넥슨, 그리고 또 카카오. 사실상 게임이 정말 대박 히트를 치지 않는 이상 주가가 급변동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관련주가 게임의 부흥 정도를 이끌어주는 기대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오히려 그 반사 이익,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실 텐데요. 그 내용은 이 강의가 끝나고 진행되는 공개 추천주 시간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